이번에는 우리가 체험 표현 감상 영역 중에서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발상과 제작이라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이라는 게 대뜸 그냥 만들고 그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많은 이런 어떤 발상 방법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내 생각들을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주제로 확장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 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표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발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발상하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아니면은 어느 날 뿅 하고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미술은 그냥 어느 날 뿅 생각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각난다기보단 이러한 발상의 과정들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그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어느 날 열매가 탁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발상 방법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발상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또 탐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작가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은 뭐 강제결합, 대체, 확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림들만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라면 되게 맛있겠죠. 사람들처럼 위에 무슨 건더기가 있는데요. 의인화라는 방법이고 아래에 보면은 강제결합, 쿠시의 작품인데 배와 나비를 그냥 강제적으로 갖다 붙여보니까 이런 초현실적인 작품이 나타나기도 하고 옆에 보면은 사람을 엄청 크게 만드는 확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새롭게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기에 앞서서 활용을 해볼 거고요. 특히나 디자인에서도 이런 발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 디자이너들이 그냥 어느 날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상 방법들을 통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발상은 표현의 기초이면서 발상은 그 자체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선생님 좋아하는 오른쪽 작품은 헤더윅이라는 작가가 만든 작품인데 저도 실제로 안 잡았거든요. 어떻게 해도 이제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작품은. 그래서 야자 시간에 졸릴 때 한번 앉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는 생각들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의자라는 주제로 확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때는 되게 많은 어떤 아이디어 발상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멋진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발상 방법들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상이라는 것이 특히나 우리 주변과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식량과 물, 에너지를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독립형 계획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도시 계획, 환경 계획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 어떤 공간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시선을 이끌 수 있을까 어떤 색을 사용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어떤 주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 또 어떤 지리적인 요건, 지형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하나의 어울리는 주제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발상이라는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아주 좁은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보는 작품들처럼 배경, 종교, 뭐 사회적인 뭐 어떤 맥락, 지형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고려할 게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상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이 가장 아마 미술에서는 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조형 요소와 원리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분명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네, 분명히 배우지 않을 수 없거든요. 보시면은 조형 요소와 원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와, 이 색 되게 예쁘다. 이런 거. 색도 조형 요소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니까 점으로 이렇게 찍찍찍찍 찍은 것 같은데 선? 맞습니다. 선도 조형 요소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림을 다시 보면은 굉장히 뚱뚱뚱뚱해 보이는데 이거 약간 양감이 이렇게 뛰어나다. 만졌을 때는 어떤 질감이 들 것이다. 아래에 보니까 이렇게 명암 표현이 이렇게 살짝 돼 있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형 요소는 점, 선, 면, 형태, 색, 명암, 양감, 질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술의 아주 기초적인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형 원리는 조형 요소를 이제 좀 응용을 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왼쪽 작품도 처음에는 조형 요소로는 점선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왠지 얘가 농구 레이업 슛을 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율동감이 느껴진다.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오른쪽의 작품을 보면은 뭐 하나의 색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강조가 돼 있는 것도 같고 아니면은 뭐 왼쪽의 작품은 어떤 움직임, 동세를 느낄 수도 있고 이래서 뭐 통일, 균형, 조화, 비례, 율동, 변화, 강조, 동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게 되면은 대상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칸딘스키의 작품도 여러분들은 그냥 뭐 얼룩덜룩하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배웠다면은 선생님 왠지 가운데 있는 그 동그라미는 강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시각적인 율동감을 느꼈어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졌을 때 왠지 요것들이 울룩불룩할 것 같은 그런 질감이 느껴질 것도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응용하는 것이 사실은 제작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하면은 선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본다거나 오른쪽의 의자를 보면은 형태를 굉장히 단순한 것이지만 빨간색을 탁 강조를 한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미술 제작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드로잉 같은 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해봤을 텐데 드로잉도 선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조형 요소인 선으로 시작하지만 아래 작품들을 보면은 왠지 동세가 느껴지기도 하고 율동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알게 되면은 되게 작품이나 어떤 표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거든요. 아래에 있는 피카소 그림을 봐도 라이트 드로잉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을 드로잉하긴 했는데 이것이 빛으로 그려낸 것이다.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는데요. 드로잉에서는 우리 특히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품은 여기 가운데 있는 곽성경 작가의 작품인데 처음에는 그냥 이거 매직으로 그렸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테이프와 비닐을 이용해서 이런 멋진 드로잉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연필이나 목탄, 콩테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요즘엔 비닐도 사용하고 빗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겹치거나 문지르고 아니면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고 이러면서 되게 다양한 제작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면에 있는 이런 작품들도 조형 요소와 원리를 안다면은 두 번째 것은 확대, 오른쪽 것은 뭐 강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평면에다 다양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상의 형태나 구조나 질감, 명암 이런 특징들을 자기가 느껴서 결국에는 표현을 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뭐 자동기술법이나 대페이즈막 이런 것들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러한 조형 요소와 원리나 표현 방법들을 알고 자신만의 느낌과 상상, 어떤 은유 이런 것들, 환상적인 그런 표현, 어떤 자기의 기술 이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제작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사용했던 방법들도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뜨거운 추상, 차가운 추상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매체를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썼던 매체를 뜯어보고, 조합해보고, 응용해보고, 깨뜨려보고, 확장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이수경 작가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번역된 도자기 보면, 완성된 도자기가 깨뜨려진 도자기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작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표현 방법들을 어,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특히나 전통적인 소재라고만 생각했던 이런 공예 작품들도 지금 보면은 가운데 있는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불이 들어와 있는 이거 동물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명력을 조명으로 표현을 한 것들. 그리고 아래에 보면 맨디니의 작품을 보면은 조각보를 활용해서 서양의 의자를 표현한.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기도 하고 맨 오른쪽 작품을 보면 3D 프린터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미술 표현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전통 회화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와 과거가 만나는 일도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김현정이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전통 방법으로 우리 수묵 담채와 채색화로 이루어져 있는 이 전통의 방법인데 한복을 입은 여인이 요즘에 있는 뽑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술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과학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기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박원규 작가를 보면은 미술을 특히나 붓글씨만 할 것 같은데 지금 빛으로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서예조차도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와, 제작이라는 것이 이제 진짜 미술 표현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자주 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캘리그라피를 바탕으로 멋진 배경화면이나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꾸미는 일, 이런 것들도 미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네, 그리고 판화도 현대적인 소재들을 사용해서 우리 워홀이 한 것처럼 어떤 판화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공판화 작업으로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주제도 이제는 다양해지지만 표현 방법도 컴퓨터로 이미지를 편집한 다음에 전통적인 판화 기술로 어, 만들어낸 그래서 과거와 현대가 만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이건 공판화가 아니라 이제 실크 스크린 작업을 한 건데요. 이렇게 대량 복제를 해내는데 친구들의 모습을 대량으로 복제해낸 이런 작품들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죠? 네,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건데, 여기 프렌자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와, 이거는 무슨 홀로그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스테인리스 강선에 채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크기도 크지만 사람들한테 어떤 황홀함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의 작가들은 재료와 표현 기법들이 진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일상의 용품들을 사용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버려진 양은 냄비를 동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재료와 기법이 다양하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에 완전 이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에힐만이라는 작가를 보면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조명을 활용해서 빛과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응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든 거잖아요. 휘날리고 있는 작품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발상을 엄청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맞게 거기에 따라서 재료와 방법도 잘 선택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전통 표현을 한번 알아볼 텐데 얼마나 재치 있는 표현이 많냐면요. 이 모란도잖아요. 모란도인데 자세히 보니까 와, 구성현이라는 작가는 이 모란도를 사탕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표현이라는 게 제한이 없나 봐요. 먹을 걸로도 만드나 봐요. 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서도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또 전통적인 소재를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어, 담아서 어떤 표현 방법으로 나타내는데 철사로 만든 틀에 재단엔 폴리에스터 천을 하나하나 박음질로 붙여서 입체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전통과 근대, 현대식 건물을 다 막 이렇게 합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작가들이 하나의 매체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미술이라는 것이 이제는 벌써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 재료의 경계, 아니면은 과학과 자연, 이런 경계들이 모두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부터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엔 유튜버 세대니까 이런 것들 잘하잖아요. 그래서 비올라 같은 작품, 이 영상 작품이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나도 한번 만들 수 있겠다. 특히나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 작품을 만드는데 재치 있는 작품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미디어 아트가 되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네. 특히나 오른쪽에 팀랩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LED 빛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요즘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면은 옆에 이렇게 딱 반응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미술이라는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수준까지 이제 인터랙션 아트라고 하죠. 수준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얘기가 있대요. 과학자는 가능성을 열고 디자이너는 솔루션을 제안하지만 예술가는 질문을 던진다. 여기 작품을 보면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애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초현실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친구들이 한데 모일 수 있었던 데에는 누군가의 상상력이 필요했죠.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블레즈리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면은 기계가 내뿜는 거품을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살아있는 듯, 숨쉬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오,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미술과 어떤 과학 아니면 이런 것 뭐라고 할까요? 이런 융합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특히 오른쪽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테오 얀센이라는 작가는 물리학을 전공한 거예요. 오, 물리 여러분들 어려울 텐데.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주변에서 이런 생명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기관들이 탁탁탁탁 움직이면서 실제로 얘가 살아있듯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학일까? 예술일까? 옛날 같았으면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다 미술이라는 것들이 예술이라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소재와 재료와 매체 상상력을 동원함에 따라서 미술의 한 영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히 이과 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문과 학생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감수성과 문학적 지식을 사용해서 작품들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작에서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들었다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표현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크리스토라는 대지미술 작가는, 이 사람은 한 번 작품을 제작하는데 수십 년 동안 다시 고치고 구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나 그 모든 내용을 드로잉, 모형, 콜라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제작할 때 만들거나 계획했던 것들을 다 모아놓는 것도 표현, 제작에서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 이런 얘기들은 아마 처음 들었을 텐데, 맞습니다. 어떤 표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표현의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도 그렇지만 많은 예술가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록을 하는데, 미술하면 글쓰기 하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모형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은 그 순간에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야지 이 예술 작품이 좀 더 풍성한 어떤 자신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작 과정을 지금 보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또 프로세스 폴리오로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새로운 표현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다 완성한 포트폴리오도 중요하고요. 또 완성한 작품을 감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와 자기가 서로 평가해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작품을 계획할 때 어떤 것을 새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작품들, 그런 과정들도 있었으면 더욱 제작이 풍성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원래 있던 작품, 그냥 단순한 이 그림 작품이 계단형의 입체, 웃는 모습의 자화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표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해서 표현이라는 것들은 발상도 중요하고 제작도 중요한데, 특히나 제작이라는 것과 발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 밀접하다라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